안녕하세요. 도드람 동물병원 김정희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PRS 감염 전과 후의 생산 성적 변화와 그다음에 경제적 손실입니다. 먼저 미국 중서부 지역의 10개 농장을 대상으로 번식 구간, 그다음에 자돈, 육성 비익 구간에서 PRS 발생 전의 생산 성적이 어떻게 변화되고 경제적인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된 논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번식 교배 구간에서는 복당 이유두수가 1.5두가 감소를 했고 분만율이 1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 성적의 감소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분석했을 때 모돈 복당 74.16달러의 손실이 발생된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돈 비육 구간에서는 사료 요구율, 그다음에 폐사율, 그 다음에 이제 증체량에 영향을 비춰가지고 또 생산 손실,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자동 구간의 경우는 사료 요구율과 일당 증체량이 떨어지고 폐사율이 증가하면서 두당 6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환율을 1200원 정도 계산하면 두당 한 7200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육성 비육 구간도 똑같이 사료 요구율, 그 다음에 일당 증체량이 떨어지고 폐사율이 증가하면서 최종적으로 7.7달러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하고 다시 환율을 적용했을 때 9,200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된다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번식농장 80곳과 그 다음에 비육장 640그룹에 대한 평가인데요. 먼저 이제 번식 농장은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PRS 감염 상태,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PRS 발생 유무, 그 다음에 발생 직전의 PRS 상태에 따라서 이제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생산 성적의 손실은 PRS 발생 직전에 음성 상태를 보였던 농장이 감염이 되면서 가장 복당 실성과 이유전 폐사율이 가장 큰 피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계산해 봤을 때 연간 교배 모두당 이유두수가 1.44두가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미국 전체 농장의 로 이제 넓혀서 계산을 해보면 연간 미국의 이유자돈 수가 830만 두의 감소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연간 생산 손실로 보면 3억 2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배 두당으로 따지면 52.2달러, 이유 두수로 따졌을 때 2.4달러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계산되었습니다. 비육장의 경우는 크게 이제 이유 시점에 PRS 항원이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리고 출하 시점에 항원이 양성이냐 음성이냐로 3개의 그룹으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유 시점부터 출하까지 항원이 음성인 그룹 A 농장은 그룹 B와 C 양성인 농장보다 폐사율과 일당 증체량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앞에서 번식 농장과 동일한 계산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연간 3억 6,1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배 모돈당 62.5달러, 그 다음에 출하두당 2.2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보여드린 2가지는 생산성적 손실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고요. 그 이외에도 PRS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약품 사용이 증가하고 또 진단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또 차단 방역이나 기타 여러 요소들에 의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비용을 따로 따져봤을 때 약품과 진단 비용의 연간 미국에서 PRS 발생 시 1억 4천만 달러가 들고요. 차단 방역과 다른 요소들은 이제 3억 3,700만 달러, 즉 다 해서 추가 PRS의 발생에 의한 추가되는 비용이 약 4억 7,700만 달러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네덜란드 9개 농장을 대상으로 똑같이 생산 성적 변화와 그다음에 경제적 손실을 평가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PRS 발생 시작 시점부터 18주 동안의 생산 성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복당 실사는 8%, 그다음에 이유전 폐사율은 36%, 이후 폐사율이 167% 증가하는 그런 생산 성적의 피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출하두당 경제적 손실로 계산해 보면 출하두수가 18% 감소하면서 즉 모돈 두당 1.7두의 손실이 나타나고 이를 모돈 두당 경제적 손실로 환산해 보면 120유로의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환율을 한 1,300원, 1,400원 적용하면 한 17에서 18만원 정도의 모돈 두당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계산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그 9가지 그 PRS 질병 시나리오와 그 경제적 손실을 평가한 자료입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앞에서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PRS 발생했을 때는 재발률이 증가하고 유산율이 증가를 합니다. 또 당연히 그로 인해서 회전율은 감소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유산, 사산 미라로 인해서 복당 생존 즉 실산의 두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만사에서 이유전 폐사율이 증가하고 이후에도 이후 폐사율이 증가하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9가지 질병 시나리오 즉 병원성에 따라서 저병원성, 중병원성, 고병원성 그리고 질병 즉 호흡기로 왔느냐 생식기로 왔느냐 호흡기와 생식기로 왔느냐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각각 해서 총 9가지 시나리오별로 그 경제적 손실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그랬을 때 모든 두당 평균 손실 금액은 병원성이 심하고 또 호흡기와 생식기 양쪽으로 발생이 했을 때 모든 두당 650유로의 가장 큰 손실이 발생된다라고 계산이 되고 있고요. 출하 두당 계산하면 출하 두당 36유로의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모든 두당, 출하 두당 손실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수익 대비 손실 비율이 큰데요. 역시 그 병원성이 세고 생식기, 호흡기 양쪽에 이제 발생되는 케이스에서 이제 수익 대비 손실 비율이 77%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PRS에 감염이 되면 우리가 생산 손실이 엄청나게 크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RS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컨트롤 전략들이 있는데요. 이번 주제에서는 그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가지 시나리오별 저비용 고효율 전략인데요. 2번과 4번 시나리오는 PRS 불안정한 상태이고요. 1, 3, 5는 안정 상태의 농장의 농장의 특징, 성적, 질병 상태를 표로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시나리오에서 총 7가지의 PRS 바이러스 컨트롤 전략들을 적용해보고 각각의 전략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경제적으로 이득인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한 7가지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디팝과 리팝을 적용한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동군 폐쇄와 면역 동기화입니다. 세 번째는 모돈 일괄 백신이고 네 번째는 모돈 일괄 백신에다가 자돈까지 백신을 한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부 차단 방역이랑 관리 방법을 개선을 한 전략이고요. 여섯 번째는 이 5번째와 모돈 일괄 백신 전략을 혼합한 거. 마지막 7번째는 차단 방역 내부 관리 개선과 그다음에 모돈 백신, 그다음에 자돈 백신한 네 번째 전략을 같이 혼합한 7가지 전략들을 각각 적용하고 그거에 대한 전략의 효율성을 평가를 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결과들이 쭉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전략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별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 표는 나머지 5번, 6번, 7번의 전략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EV 값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 기대값은 이 기대값이 높을수록 비용은 적게 들고 효율은 좋은 저비용 고효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그 상황과 전략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그 저비용 고효율 전략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PRS 불안정한 일괄 사용 농장에서 병원성 중간 정도의 PRS 바이러스 감염이 되게 됐을 때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저비용 고효율 전략은 동군 폐쇄를 하면서 모돈의 일괄 백신을 적용한 앞에서 소개드린 2번 전략과, 그 다음에 모돈 일괄 백신과 자돈 백신을 적용하는 4번 전략이 이 두 가지가 가장 저비용 고효율 전략으로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년 이내에 PRS 바이러스의 감염 경력이 없었던 일괄 사용 농장에서 저병원성인 PRS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7가지 전략 중에서 백신 전략인 이제 모돈 일괄 백신 또는 모돈 일괄 백신 플러스 자동 백신을 적용한 3번 또는 4번 전략이 가장 저비용 고효율 전략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저비용 고효율 전략들과 그 유사한 컨트롤 전략을 사용한 그 해외 그 지역 단위 PRS 컨트롤 사례를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덴마크 사례입니다. 보시면 덴마크 이 페닌슐라 지역의 그 12개 농장들을 대상으로 컨트롤 전략을 적용한 사례인데요. 보시면 이 페닌슐라 지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이 농장들 총 12개의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육 형태는 일괄 사육도 있고 비육장도 있고 그다음에 번식 농장도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12개 농장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PRS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 피해를 겪었었던 농장들이고, 이 12개를 묶어서 한 번에 음성화의 작업을 실행한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12개 농장의 뭐 사육 형태와 모든 두수들에 대한 정보이고요. 바이러스 제거 절차는 앞에서 소개드린 그 전략들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번식 농장 같은 경우 PRS 불안정한 번식 농장은 동군 폐쇄와 그다음에 4주 간격으로 모돈 일괄 백신, 그다음에 이후할 때마다 자동 백신을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안정화 PRS 바이러스 안정화 농장은 굳이 백신을 하지 않고 이제 비팝을 통해서, 그리고 비육 농장은 자돈이 전출 오게 되면 이 비육장에서 바로 백신을 하는 전략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특히 이제 비육장 같은 경우는 그 4에서 5개월 정도 그 이후에 PRS 완전히 음성화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이제 번식 농장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완전히 PRS 음성이 된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프랑스 사례인데요. 그 프랑스 브리타니 지역의 23개 농장을 대상으로 이제 PRS 안정화 전략을 컨트롤한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브리타니 지역은 프랑스 전체 양돈 생산의 70%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양돈에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농장 23개는 평균 모돈수가 한 380두 정도, 그리고 주로 3주간 관리를 하는 그 사육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제거 절차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동군을 폐쇄를 하고 4주 간격으로 모돈의 일괄 백신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일괄 백신 한 이후에 이제 4주 간격으로 1차, 2차 일괄 백신을 적용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18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모돈의 일괄 백신을 한 케이스이고요. 포유자돈의 경우는 이후할 때 이제 자돈을 백신하는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24개의 농장 중에 모니터링 종료 시점에서는 19개의 농장이 안정화에 성공을 했고요. 한 농장은 불안정 상태를 보였고 나머지 3농장은 계속 자돈에 백신을 했기 때문에 안정화 결과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화 19개 농장 중에 14개 농장은 항원과 항체가 모두 음성인 음성화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특징적으로 지금 5번 23개 농장 중에 5번 한 농장의 경우는 그 컨트롤 전략에서 그 차단 방향을 지시했던 지시 준수 사항들을 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임상 증상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 따라서 왜 차단 방향이 중요한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크게 이제 우리가 PRS 안정화 전략에서 백신뿐만이 아니라 내부 차단 방향에서 맥레벨이라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 맥레벨은 PRS와 관련된 2차적인 세균의 감염을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또 포유자동과 이주자의 폐사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 관리 변화들의 총 11가지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모든 목사의 양자 보내기 금지, 그 다음에 출생 시 같은 분만사 배치에서만 돼지 이동하기, 포유자돈 처치 최소화, 그 다음에 유사산 태아라든지 허약자돈을 이용한 그 모든 피드백 금지, 그 다음에 철저한 오린 오락과 수세 소독 그런 관리 절차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린 황금 규칙 10가지는 앞에 보여드린 맥레벨을 약간 거의 유사한, 그리고 이 맥레벨을 약간 변형한 10가지 방법이고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양자 관리와 포유자돈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고 분만 48시간 후에 양자 보내기는 금지, 그 다음에 모든 복사의 주사바늘 교환, 질병 있는 포유자돈 이동 금지, 각 배치의 모든 자돈들을 동시 이유, 즉 올인, 올아웃이죠.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양자 관리를 PRS 감염된 농장에서는 안정화시키기 위해 양자 관리를 제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2가지 결과치를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이 맥레벨을 적용한 이후에, 즉 양자 관리를 최소한 전략을 선택한 이후에 이유전 폐사율과 자동 폐사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폐사율이 감소뿐만이 아니라 자돈, 출하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실험은 PRS 이제 양성인 포유자돈을 포유하고 모돈을 이제 다른 분만사 방으로 옮기고 음성인 자돈을 포유했을 때 이 모돈은 이전에 포유했던 자돈들한테 이제 감염이 돼서 다시 이제 다른 방에 옮겨서 음성인 자돈을 포유했더니 이제 양성으로 전환시킨 사례입니다. 즉 이제 양자 관리를 하게 되면 이 기존에 여기에 있던 바이러스를 이제 다른 분만사에 있는 모돈 또는 다른 자돈들에게 이제 전파시킬 수 있다라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